안녕하세요. 지질넷 코리아의 조성진 기자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P2P 전문기업 펀다의 박성준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펀다에 대해서 혹시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에만 전문하는 P2P 금융회사입니다. P2P 금융이라는 것이 지난 2년 전에 정식으로 법제화가 되면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 사업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소상공인 전문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 사업자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금융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 미션인데,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장님 개인보다 사업장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사장님 개인의 금융 기록이 조금 안 좋으시더라도 사업장이 잘 될지 못 될지에 대해서 매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랑 그 다음에 폐업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에 초점이 되어 있는 회사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의 특성에 맞춤형 대한 평가인데요. 소상공인들은 매일 매출이 조금씩 발생하시고 말하자면 금융 입장에서는 매일 상환 재원이 조금씩 발생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이 어떤 분이냐보다 사업장이 매출만 꾸준하면 사실은 갚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장님의 금융 기록이 좀 안 좋으신 분도 대출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그 모델에 최적화된 어떤 CSS를 만들고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저희는 이제 다른 타 대형 신용평가사들이 하는 행동과 다르게 실제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 스타트업이거든요. 기술 기반의 금융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모형을 만들고 네. 그것을 바로 적용하고 시장에서 일종의, 예를 들면 저희가 조금 잘못 만들었을 수 있잖아요. 부실이 좀 증가한다던가 환경이 변화한다던가 하는 것에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계속 고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대부분 요즘에도 그 소상공인 대상에 대한 신용평가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대형사들은 열심히 만든 다음에 수년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다시 금융사들한테 신용평가 모델을 팔기 위한 기간이 또 오래 걸리고, 그것이 다시 금융사들이 적용을 해서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 나올 때까지가 수년이 걸리는 사이클인 반면에, 저희는 바로 신기술을 적용하고 바로 대출에 실행하고 네. 바로 피드백이 나오니까 이게 훨씬 더 사이클이 짧고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더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자랑을 하자면 대형 신용평가사들이 역시 만드는 그 크레딧 스코어링 시스템이죠. 이것의 성능 지표가 있어요. KS 테스트 수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뭐 고신용자 대상의 은행에서는 되게 잘 발전이 돼 있지만 소상공인 같이 중저신용자들 대상으로는 그 KS 테스트 스코어가 이제 대형 CSS 회사들도 한 40점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는 말씀드린 그런 이제 빠른 기술 적용으로 인해서 지금 55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신용평가를 만드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기술 회사고요. 펀다를 하기 전에 뭐 한 4년, 5년간 했던 일이 뭐였냐면, 소상공인들한테 스마트폰 기반으로 네. 고객들을 모객하고 고객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재방문을 유도하고 이런 서비스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을 원하시는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이 나고 계시지만 항상 현금 흐름이 뭐랄까 허덕이시더라고요. 항상 빠듯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충분한 마케팅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항상 돈은 잘 버시는 것 같은데 새로운 돈을 쓰시는 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가 판단한 게, 저희가 그걸 하면서 항상 그 1,400개 정도의 소상공인들의 포스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분석하고 리포트를 드리고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차라리 이분들한테 마케팅을 제공하는 것보다 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제 8년 전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펀다의 대안신용평가 모형이 어떤 방식으로 미래 매출을 측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님보다는 사업장이 잘 될 거냐라는 것을 보는 회사인데, 사업장이 잘 될 거냐라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매출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어느 정도 볼륨이 나올 것인가,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볼륨은 나지만 뭔가 이제 불안한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폐업으로 갈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대출을 해드리면은 어느 기간 동안 이분이 안 망하시고 갚으셔야 되잖아요. 모든 것은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미래 매출 흐름과 미래 폐업 확률 두 가지를 예측하는 거죠. 이것의 기술의 기반은 모두 요즘 많이 하는 AI,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머신러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미래 매출 예측은 사실은 주식 예측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 과거의 이상점의 매출 데이터랑 환경 데이터들을 쭉 긁어 모아가지고 미래 매출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시계열 예측을 하는데, 이것이 머신러닝에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고 그것을 저희가 많은 실험을 통해서 한 2만 개 정도의 저희 고객 사업장의 많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시계열 예측을 하고 있고, 폐업 확률도 또 마찬가지로 사업장의 내용과 그 다음에 주변 부동산의 어떤 시세와 혹은 주변의 유동인구, 그 다음에 사업장의 어떤 크기, 뭐 종업원 수,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한 720가지 정도를 스크래핑이라고 하죠. 이제 서버가 자동으로 긁어 모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앞으로 저희 상환 기간 동안에 얼마나 강건하신지에 대한 분류,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들이 또 머신러닝에 보면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 사업장들에 적용해보고, 아, 이게 더 잘 맞는다 라는 이제 좋은 알고리즘들을 여러 개를 조합해서 최적의 이제 어떤 결과를 찾아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폐업 확률이 0인지 1인지 그 사이 어딘가인지 이걸 찾아내는 게 저희 중심적인 어떤 연구입니다. 이게 향후에 네. 마일 데이터나 마일 페이먼트와 결합이 됐을 때 네. 어떤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마이 데이터나 마이 페이먼트라는 것은 금융 소비자들이 본인의 어떤 데이터를 혹은 이런 이체나 그 뱅킹에 관련된 서비스를 최종 소비자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펀다의 미션은 기본적으로 현재는 대출을 해드리고 있지만, 그것을 들여다보면 사업자가 매출과 지출의 어떤 불균형 때문에 항상 금융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것을 잘 이제 뭐랄까 유연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의 미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지출이 필요한데 돈이 모자랐다라는 거는 과거에 매출이 있었는데 이제 미리 써버리셔서 지출이 모자란 거고, 혹은 지금 지출이 필요한데 미래에 날 매출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돈이 모자란 거죠. 그럼 이제 이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하냐면, 대출이라는 건 첫 번째로는 저희가 하는 행동은 오늘 지출이 필요하신 거를 미래 매출을 당겨다가 드리는 거거든요. 혹은 오늘 지출이 뭐 500만 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나눠서 갚으실 수 있게 하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장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스크래핑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사장님의 매출로 흐르는 흐름을 저희가 뭐 일부는 상환에 쓰고 일부는 지출에 어디다 쓰시게 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 컨트롤 해드리는 거, 이런 건데, 이게 기존에는 다 금융기관들에 굉장히 종속적이었죠. 근데 이게 마이데이터나 마이페이먼트가 이제 더 활성화되면 저희가 이런 서비스들을 좀 더 싸게 제공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더 많이 내가지고 사장님 가장 금융의 어떤 편리하시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더 원활해지겠죠. 이 밖에 국내 시장에 대한신용평가가 잘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지 평상시에 생각하고 계셨던 부분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일종의 기술 기반의 금융 스타트업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고 저희는 봤을 때, 대형 금융기관들은 항상 신기술을 적용해서 금융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좀 무거워요. 당연히 무거운 게, 뭔가 혁신적인 기술을 혹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조금 잘못되면 파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중요한 이유는 그 파장이 상대적으로 작고 좀 더 좁은 그 대상들한테 실험을 해보기 좋은 것이 저희 회사의 일종의 존재 의미, 지금 단계에서는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상 문제는 다양한 제도들에 막혀서 함부로 열심히 못 해보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봤을 때 특히 소상공인들은 매출을 만드시는 분들이고 생산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금융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불균형 같은 것들을 기술적으로 서비스적으로 잘 해결해 드리면 훨씬 성장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적용할 수 있게 조금 더 제도가 말랑말랑해지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그런 대한 어떤 금융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